안녕하세요. 다음 세대 정책 실험실 랩 2050과 함께하는 기본소득이 답이다. 예, 아나운서 김태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10대에서 5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과 함께 국민 패널로 모시고 어디서도 하지 않았던 아주 특별한 복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 보편적 복지라는 이름하에 무상교육 그리고 무상지원 등이 아주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대에 발맞춰서 랩 2050이 국민기본소득제를 제안을 했습니다. 자, 과연 이 제도가 어떠한 제도이고 또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활발하게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이러한 이야기를 아주 명쾌하게 해답을 내주실 랩 2050 대표이자 또 소득의 미래 저자이신 이원재 대표님이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실 제가 오늘 오면서 머릿속에 물음표하고 느낌표를 굉장히 많이 세우고 왔거든요. 오늘 궁금한 것들이 정말 많은데요.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30만 원씩 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는 제도가 기본소득제 맞나요? 국민기본소득제가 그 제도입니다. 네. 기본소득제는 액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고 네. 조건 없이 모든 사람에게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것.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로 국민기본소득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언제부터 그러한 제안을 하셨나요? 저희가 연구 결과를 발표한 거는 2019년 10월 28일이고요. 사실 근데 기본소득제에 대한 연구는 1900년대 초반부터 이미 논의가 있었고 1900년대면은 우리나라에서요? 아니요, 세계적으로. 세계적으로. 네, 한국에서는 약 10년 전에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라는 단체가 만들어져서 10년 동안 연구하면서 주장을 해오셨어요. 네. 그리고 랩 2050은 2018년에 설립해서 2019년에 그 연구 결과를 내놓은 것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셨던 연구 결과가 계속해서 발표가 되면서 많은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도 함께 커지는 것 같은데요. 여기 계신 많은 패널분들도 아마 궁금증과 또 기대감을 안고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아요. 오늘 아주 명쾌한 해답 부탁드립니다.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우리 이원재 대표님의 강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너무 진짜 아나운서시라서 굉장히 긴장되네요. 저 김태원 아나운서님께도 박수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에 대해서. 일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어떤 일 하고 계세요? 여쭤봐도 될까요? 학생 어떤 일을 하세요? 공부란 일을 하고 계시네요. 선생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사, 사업이란 일을 하고 계시네요. 선생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직장 다니면서 지옥하고 있어요. 직장에서 일하시면서 가사 일도 하고 계시는 거고, 선생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직장을 다니면서 일한 선생님. 작가이시면 글을 쓰는 일을 하시죠. 어떤 일을 하세요? 저도 글 쓰는 일. 글 쓰는 일을 하고 계시군요. 학생 아니세요? 공부 안 해요. 공부 안 하고 글을. 자, 우리가 지금 일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굉장히 놀랍게도 여기 오신 선생님들은 진짜 하는 일을 얘기하셨어요. 근데 대부분은 생계를 위해서 하는 일을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가사노동 이야기하시고 공부를 일이라고 얘기하셨고, 학생이시니까 글을 쓰지만 그걸로 돈을 벌어서 생계를 유지하실 것 같진 않아요. 생계비는 내가 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분들은 직장에 다닌다, 프리랜서 작가다 얘기하셨을 땐 본인이 어떻게 고용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업을 하신다 그러면 그것도 고용의 한 형태인 거죠. 생계를 위해서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대답을 하셨고, 근데 어떤 분들은 아닌 걸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근데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사실 지금은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는데 이 개념이 좀 흔들리고 있다. 특히 생계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일 쪽이 많이 흔들리고 있어서 좀 굉장히 미래에는 변화가 있을 것 같다. 이게 첫 번째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미래는 너무 빨리 잘못된 순서로 온다. 근데 우리의 일과 관련된 변화가 정말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지금 일과 관련해서 미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대체로 어떤 거죠? 일과 관련된 미래의 일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직업. 뭐 어떻게 된다. 뭐 이렇게 언론에서 많이 들어보시는 인공지능, 그렇죠. AI, 인공지능이 나타나서 사람의 일자리가 없어진다. 사람이 할 일이 없어져서 인간의 가치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순서가 과연 그런 순서일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잘 일하고 있는데 먼 훗날 언젠가 AI가
완성된 형태로 갑자기 등장해서 모든 일이 확 사라지는 일이 나중에 오는 건지 그 순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일단 이걸 한번 보시죠. See, how may I help you? Hi, I'd like to reserve a table for Wednesday the 7th. For 7 people? It's for 4 people. 4 people when? Today? Next Tonight? Wednesday at 6 p.m. Oh, actually we leave here for like after like 5 people. For 4 people you can come. How long is the wait usually to be seated? For when, tomorrow or weekday or? For next Wednesday, the 7th. Oh no, it's not too busy. You can come for 4 people, okay? Oh, I gotcha. Thanks. Bye bye. 둘 중에 한 명만 인간입니다. 어느 쪽이 인간인 것 같으세요? 자, 남자가 사람이다. 손 들어 보시겠어요? 2분, 3분, 앵커님까지. 왜 남자분이 계속 똑같은 날을 기준으로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정확한 날짜가 언제인지 모르는 판단을 계속 내리고 있어가지고 다른 날을 얘기하는 건지 계속 되묻게 되는 그런 상황을 여자분이 계속 얘기를 해서 남자분이 정확하게 얘기를 못하고 있어서 여자분이 인공지능이다. 그랬나요? 보통 AI라고 하면 쓰임새가 종업원 쪽에 맞지 않나 아, 라는 생각. 역시 의뢰 비즈니스를 받는 하시니까. 사람이 AI여야지 그게 쓸모가 있는데 굳이 예약하는 사람이 AI일 필요는 없다. 아까 똑같이 말씀하셨죠? 여자가 AI다. 그러면 이쪽으로 마이크를 이미 보셨으니까 답을 좀 말씀해 주세요. 정답은 또 기억이 안 나요. 정답은 기억이 안 나요. 보통 이렇게 시리라고 애플사의 그 인공지능 아시죠? 그걸 보면은 거기도 되게 한 질문에만 응답을 잘하고 이어지는 맥락에 관한 질문에는 응답을 잘 못해서 여자가 AI일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좀 반대인 경우도 있잖아요. 제 기억에 남자가 네. AI였다고 기억을 하거든요. 네. 약간 여자분이 횡설수설하시는 네. 그런 상황에서도 AI가 대처를 잘 인간처럼 하는 그거를 테스트하는 그런 영상이라고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남자가 AI. 정답은 뭐냐? 구글에서 만들었어요. 자기네 폰에 심는 기술이에요. 그게 뭘까요? 전화 거는 게 AI죠. 그러니까 시리처럼 폰에다가 저기 저 대학로에 그 복성각 있지? 복성각에 전화해가지고 7일날 오후 7시에 4명 예약 잡아주세요. 그러면 폰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걸 시뮬레이션 한 겁니다. 남자 목소리가 AI였습니다. 박수 보내주시죠. 물론 그렇게 주장하셨어요? 예, 같이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구분이 잘 안 가는 이 사실 때문에 조금이라도 편안해지면 플러스, 조금이라도 불편해졌다면 마이너스,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플러스였던 분 손 들어보시겠어요? 편안해지면 플러스,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훨씬 많으시네요. 왜 마이너스였어요, 앵커님은? 앵커도 대신할까봐. 그렇죠. 그리고 제가 요즘 AI 관련된 포럼에 자주 가는데 늘 저희 아나운서를 대체하거나 아니면 나레이션을 대체하는 AI가 늘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선생님은 왜 플러스가 되셨어요? 저는 아무래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 기억을 많이 해야 되고 메모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떤 한 부분을 기계로서 대체를 해서 저 대신 딱 갈리죠. 어떤 분이 좋아하고 어떤 분이 안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생계노동을 하는 생산자로서 하던 일을 빼앗긴다고 생각하면 불편해지고요. 소비자로서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누가 대신해 준다면 편안해지는 거죠. 공통적으로 분명한 것은 너무 빨리 잘못된 순서로 올 수도 있다는 거. 생계노동을 확 대체하는 방식으로 올 수도 있다는 거. 우리는 아직은 모릅니다. 아직은 모르지만 가능성은 보이죠.